안녕하세요. 딜리의 공책 딜리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책은 제가 아이와 함께 슬로우 리딩했던 고전 안내의 일기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한 송지환 선생님의 다시 초등 고전 읽기를 읽고 아이와 고전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록에 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선정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선택하였고요. 작년에 저희 딸이 3학년이어서 3학년 목록을 참고했습니다.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그 아래 학년 목록에서 골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처음 읽을 책으로 아이의 성별, 나이, 성향을 고려하여 안내 일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가 다양하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송재환 선생님이 알려주신 목록에는 출판사까지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이들과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천해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이 읽기 적당한 고전이 꼭 많이 축약되어 있거나 글밥이 적은 책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경사의 안내 일기를 읽었는데요. 2달이 조금 넘는 기간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어주었습니다. 2달 이상이니 정말 천천히 읽어준 걸 아시겠지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몰래 숨어 사는 안내 가족들처럼 아이도 숨죽여 집중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빨라질수록 아이가 못 참고 더 많이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슬로우 리딩에 맞게 천천히 읽고 생각하고 느끼도록 해보았습니다. 안내 일기는 약 2년에 걸쳐 쓰여진 일기입니다. 안내가 14살, 은신처로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했고 마지막 일기를 쓴 날은 16살이던 1944년 8월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내와 은신처의 가족들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일기에는 발각되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었지만 그 상황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안내 일기가 그 정도로 상세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려졌습니다. 발각되기 전에도 몇 차례의 위기와 소름 돋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안내가 발각되고 체포되는 순간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은 이듬해 5월에 끝이 났고 은신처 식구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오토 프랑크, 안내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토 프랑크가 은신처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은신처 식구들을 도와주었던 사무실 사람들이 안내 일기장, 작품, 그리고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안내 일기는 그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학창시절 안내 일기는 말로만 여러 번 들었지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오히려 제가 더 빠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한편으로 전쟁과 시대의 아픔, 안내와 그 가족의 아픔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이와 그날의 사건, 상황, 인물 등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와 제 마음에는 울림이 남았으니까요. 고전의 가치가 그런 것 아닐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의 울림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고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일기를 다 읽고 나니 마치 친해진 친구와 헤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내가 그리웠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안내에게 완전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끝이 얼마 안 남은 때에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한 안내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딸아이는
그래도 안내가 바라던 대로 일기가 책으로 나오고 유명한 사람도 됐다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단순히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배경 속에 숨어 살며 일기를 쓴 여자아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안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4살부터 16살,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이입니다. 누구보다 감수성 높고 생각이 많던 안내는 그 2년 동안 제한된 환경에서도 폭풍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 사춘기 소녀의 일기 속에는 개인적인 고민뿐 아니라 전쟁과 인간에 대한 생각,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아이도 느꼈을 겁니다. 아이와 함께 안내 그리고 은신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그 입장이 되어보고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은신처 사진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함께 안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책에 붙여 보았습니다. 또 프리즌 카드를 이용해서 책을 본 후에 자신의 느낌과 맞는 카드를 찾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원래 독후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딸인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표현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고전 한 권을 천천히 읽고 나누었더니 안내 일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재미있는 좋은 경험을 쌓은 듯합니다. 이후에도 천천히 아이와 고전 읽기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매일 읽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띄엄띄엄이라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고전 읽기 습관을 만들어준다면 그보다 귀한 선물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 아이와 고전 읽기를 하면서 제가 더 재미있어 하고 발견하는 것도 참 많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딜리의 공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충만히 채우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